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호주의 신임 대사가 해병대 최상상 사건 조사에 외부 개입 의혹이 있는 와중에도 호주로 출국했다. 종섭 씨는 어제 저녁 7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브리즈번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기자들이 보안구역에 들어서기 직전에 그를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했다. 보통 승객들은 비행시간 한두 시간 전에 도착하는데 종섭 씨는 언론의 주목을 피해 더 일찍 해당 구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국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공항에서 그의 대사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대사 교체 절차는 보통 전임자가 귀국한 후 후임자와 만나 업무를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장관의 출국 금지 문제가 이 절차를 지연시켰다. 종섭 씨는 오늘 새벽에 브리즈번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캔버라로 이동해 호주 대사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전임 대사인 김정현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할 예정이며 전임자의 귀국으로 전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대사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MBC의 뉴스입니다. 호주 한인 커뮤니티는 해병대 외환 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의 신임 대사 이종섭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자체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시드니의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약 50명의 멤버들이 어제 오후 5시 현지 시간에 시드니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촛불 행동 시드니를 주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호주에 이종섭과 같은 범죄 용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동포로서 이 깊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윤석이의 회피 지시로 인해 어떠한 지원도 없이 외교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고 완정사는 13개월 만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즉시 임명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종은 호주로 도피할 생각을 포기하고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각 혐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임무 중 사망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 조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주 한인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상봉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는 용의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비난하며 국회 조사와 특별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종섭 신임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 해병대 단위의 최상봉 죽음 조사에 대한 혐의를 경감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나중에 경찰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4일 대사 임명을 발표한 후 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범죄 조사기관은 이를 피의자로 지정하고 출국 금지를 시켰다. 이 대사는 처음 예정되었던 8일보다 짧은 시간 후에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으며 대통령실은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대사 임명과 조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7월 11일 부부 장관은 그날 오후 최상봉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해병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조사 결과를 승인했다. 고급 범죄 조사기관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울 지역을 의미하는 02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바로 직전에 11시 4분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전화는 특정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발신자는 이태원로에 위치한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전 장관은 11시 57분에 빠르게 행동하여 자문단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서울 근처에 있는 해병대 장군을 만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출장을 계획했다. 2시 30분에 국방부 건물에서 출발해야 했지만 2시 17분에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했다. 전 장관은 정부의 지휘관에게 지시를 전달하며 언급된 사람들 중 누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 장관은 해병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하급 장교들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하급 장교들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전날 나는 다시 생각해보고 조치를 취했다. 전 장관이 호주로 가더라도 국내로 돌아와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고급 범죄 조사기관은 전 장관이 결정을 변경한 이유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에서 누가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의 지역 후보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당 간의 선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고 호소하며 만약 그것이 국민과의 싸움이라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 폭발을 막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대통령 탄핵 추진을 피하고 결국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해외 캠페인을 확장한 것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을 반민주 세력과 국민 간의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개편을 혁신적인 단계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민의힘이 국가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의 교활함을 비난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후보로 선택함으로써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부 갈등 해결과 정부 비판 논점 강조가 그들의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프로젝트 지역 방문과 압박 속에서 해군 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이 충남 천안에서 출마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동훈 민주공화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성명을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폭력의 증가를 막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개혁연합을 범죄연합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질병의 숙주로 여기면서도 진보당을 계속해서 보호하는데 이 진보당은 극단주의 세력과 선동가들에게 의석을 제공하며 그들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번 주 서울에서 총 53명이 비롯하여 김건정 개혁위원장과 한반도의 평화 및 대외관계 담당관이 포함되어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으며 선거에서 유리한 당의 상징을 얻기 위한 민주공화당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